음, 자, 표 2로 갈 거고요. 아, 표 2. 문제 1번이고요. 아, 잠깐만. 자, 문제 저하고 같이 읽을게요. 이제 표 1의 수량 단가를 이용하여. 자, 표 1의 수량 단가 확인하셨나요? 수량 단가, 오케이. 이용하여 T24에서 T25 영역에, 여기죠? 요 영역에 지역별 수량 단가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럼 계산해야 될 게 수량 평균, 단가 평균을 계산하는 이야기네요. 두 가지 종류네요. 지역은 물품 코드의 앞 두 글자를 이용할 것. average, if, left 함수 사용. 자, 평균 구하니까 뭐 average 나올 거고, 평균 구할 때는 if 함수가 따라 나올 거고. 뭐 그렇고. 자, 그다음. 자, 잠깐만요. 하나만 딱 할게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할게요. 요거 하나만. 한 개만 할게요. 한 개. 자동 키우기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if가 있었죠. if. 뭐잘 되시면 에브리부터 쓰면 좋겠는데 일단은 물품 코드의 앞으로 그러면 물품 코드 범위를 잠깐만요. 이제 자, 여러분들 B3셀 선택하시고 잠깐만요. 이제 제가 마우스 드래그하는 동작을 어제 가르쳐 드렸나요? 어제 Shift 방향키 가르쳐 드렸죠. 요것만 가르쳐 드렸죠. 어제 범위 설정하는 거 이거 말고 또 이것만 가르쳐 드렸죠, 이제. 자, B3만 선택하세요, 다시. Shift 키 누르신 분은 그냥 방향키 쓰시면 하나씩 선택해 줄 겁니다. 자, B3 선택하시고. 자, 오늘은 Shift 키를 눌러서 방향키 쓴다는 걸 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 합시다. 왼쪽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키 두 개를 동시에 누릅니다. 왼쪽 컨트롤 키와 Shift 키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 한번. 그러면 빈행을 만날 때까지 다 선택해 주고요. 자, 다시 왼쪽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한번. 그다음 왼쪽 컨트롤 Shift 키 방향키 누르시고 왼쪽으로 한번. 이해되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는데, 자, 다시 방향키 중에서 B3을 선택하시고, 자, 자, Shif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쓰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넓혀져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자, B3셀 선택. 왼쪽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 한번. 그러면 빈행을 만날 때까지 데이터 다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 왼쪽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하시면 빈열을 만날 때까지 데이터를 다 선택해 줍니다. 기준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오른쪽으로 쓰는 거는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쓰는 것만 한번 이렇게. 자, 첫 번째 셀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 한번. 자, 이 꼴이 아니고, 자, 이 값에 대해서 뭡니까? SS인지 물어보려면 left 가로 열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SS 맞죠? 맞아요? 아니죠. 콤마 두 개를 뽑아야 되겠죠. SS, JJ를 비교하려면 원본 값이 있어야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원본 값이 물품 코드에 두 개를 뽑아야 되는 코드의 앞 두 개를 뽑아야 된다고요. 요 식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항상 셀 범위 단위 배열수식이니까 셀 범위 단위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다 전체를 다 뽑을 거고 범위 안에 있는 거. 뽑아서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SS냐고 물어봐 줘야 되겠죠. SS냐고.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뭡니까? 수량의 평균이 수량 범위 여기죠. 자, 화면에 다 보이시면 마우스 드래그, 보이지 않으시면 셀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아래쪽. 여러분들은 아마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지금 가르쳐 드린 거고요. 자, 가로 닫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뭐만? 수량값만 남아있고 0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그 0값, 죄송합니다. 조건에 맞는 남아있는 값들에 대해서 수량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수량 평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배열 수식을 접근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방금 식을 이렇게 적었나요? 이렇게. 방금 작성한 식이 이 식 맞죠? 자, 그러면 수량의 단가를 계산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수량 범위가 아니고 단가 범위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계산할 때. 그러면 요 범위 대신에 C열이 아니라 T열이 와야 되겠네요. 자, 제 화면 보세요. 그 다음 JJ인지 비교해야 되니까 JJ의 수량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요 식에서 기준값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계산할 범위는 수량 범위가 맞잖아요. 구조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JJ에 해당되는 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여기 기준을 봤을 때 요거 바뀌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계산해야 될 범위도 C열이 아니라 D열로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식을 하나하나씩 다 작성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작성하고 보니까 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식이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예? 자동식이 몇 번 써야 될 구조냐고요? 한 번, 범위를 이용해서 두 번 이렇게 써야 될 구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상대 절대 혼합을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개 작성한 내용을 수정 편집하러 가야 되겠는데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하러 가야 되겠네요. 자, F2번 키나 수식 입력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개의 셀에 다 똑같이 나타나네요. 에? 상상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주소 형태 자동 취역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두 번 나오는 거 하는 겁니다. 자, F4번 키. 그 다음 B24는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서는 B24, B25, 여기 가도 B24, B25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러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제 B24, B25, B24, B25 이렇게 나오잖아요. B24, B25, B24, B25. 그러면 어디가 안 변하죠? B가 항상 4개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건 B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B에 달러를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범위 설정하시고 F4번 키를 이용해서 B에만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그 다음 C20, D20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혼합입니까? 이 범위는. 자, 이 위치에 있는 건 이렇게 되네요. 3, 20은 변화가 없는데 C, D가 변하네요. 열이 변화, 그죠? 범위에서 열이 변합니다. F4번 키를 해서 C20에만 달러를 붙여서 고정을 시킨다. 이게 우리 구구단 할 때 했던 겁니다. 구구단 할 때. 그러니까 전체 현황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개짜리는 쉬운데 두 개짜리는 좀 구조가 복잡하니까. 수정 완료가 되었네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두 번.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드래그.
자, 이제 요거까지 연습을 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가 되냐고요? 음, 자, 이번에는 배열, 자, 시트 다시 바꿉니다. 배열 20, 고스럽지만 배열 20시트로 갈게요. 자, 지금까지 조건 몇 개 있었죠? 조건 두 개. 아, 한 개. 이제 조건 몇 개? 두 개 이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군요. 자, 그 전에 방금 하셨던 거 연습 한번 해보, 아, 아니군요. 이거 여기가 안 하고 그냥 갔지. 아, 표 2 했나요? 안 했죠. 자, 아, 이거 왜 안 했을까요? 문제 2번, 저기, 배열 2, 교재 129페이지, 문제 2번. 이거 5분 드릴게 하세요. 이거 왜 제가 이걸 안 하고 그냥 갔지? 이건 자동차기 한 개 쓰는 문제입니다. 한 개. 아, 제가 이 두 개짜리 착각을 해버렸네. 잘 되시나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결제 방법별이라는 조건 확인하셨어요? 일단 조건 한 개짜리입니다. 다음 금액의 최대값을 계산하시려고 금액의 최소값을 계산하시죠.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맥스, 민. 그럼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어쨌든 입함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if 일단 잠깐만요.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자동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결제 방법 보니까 결제 방법 선택하셔야겠죠. 절대 참조 이꼴 일반 카드 콤마 만족한다면 금액 절대 참조 자 가로닫고 자 화면 보세요. 여기 지금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이렇게 하면 일반 카드에 해당되는 금액값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값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겠다. 무슨 함수? 맥스. 또 다른 방법은 맥스를 첫 번째 값이라고 해석하면 라지 함수를 써도 되겠죠. 아 이거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곧 어디선가 또 써먹을 겁니다. 자 빼기 최대값이요. 혹시 방금 이 식 작업할 때 방금 식 작업하실 때 혹시 복사 붙여넣기 사용하셨어요? 오케이.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미인을 계산할 때 이 구조에서 뭡니까? 이것만 함수명만 바꿔주면 된다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Ctrl Shift Enter. 요건 이제 참고용이고요. 자, 우리 교재는 라지 함수라 했죠. 맥스 대신에. 그 다음에 민 대신에 스몰 함수라 했죠. 그러면 자, 이꼴 라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맙시다. 자, 아마 if 함수를 쓰라고 나올 겁니다. 결제 방법. 절대 참조 이꼴 빠르게 지나기 일반 카드 콤마 금액 값 와야 된다. 절대 참조 if 함수에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을 가로닫고. 그럼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카드에 해당되는 금액값만 남아있다. 그럼 최대값을 찾는다는 걸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큰 값이다. 그럼 남아있는 일반 카드에 해당되는 금액값들 중에 첫 번째 큰 값을 찾겠다. 그게 맥스죠. 라지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어레이 자료의 성격 같은 데이터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레이 지금 데이터 있잖아요. 여기 금액값 콤마 1 마이너스 나머지는 똑같은 구조를 쓸 거니까 함수명만 달라지면 되겠죠. 그럼 복사 붙여넣기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랬고 라지 대신에 스몰. 자 방금은 합계 개수 평균만 구한 게 아니고요. 최대 최소값도 구해 보신 겁니다. 네?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야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제발 작업이 끝났다고 여러분 마우스를 여기다가 클릭하지 마세요. 아, 잘못된 건 아닌데 굳이 여기가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다니까요. 왜 습관적으로 왜 여기를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업이 끝나면 끝나는 그 시점에서 그냥 효율적으로 그냥 컨트롤 시프트 엔터. 헐.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1번 갑니다. 아,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셨어요? 조건 몇 개입니까? 이 문제에 이 조건 찾아내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아마 계산식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건 설명 좀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조건 두 개인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조건이 두 개인가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함수에서. 여러분들 여기 사용 내역 일반 어렵이라는 별은 이제 형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찾아내기 쉽겠지만 사용 내역 일반 어렵이라는 게 조건이면 이게 왜?
보세요. 사용 내역에 가보면 일반 어렵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조건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자, 그러면 자, 식을 적어야 되는데 자, 적기 전에 조건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124페이지 펼치세요. 자, 조건이 방금 두 개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자, 원리는, 자, 조건이 두 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 조건이 true, 두 번째 조건이 true, 첫 번째 조건이 true, 두 번째 조건이 false, 첫 번째 조건이 false, 두 번째 조건이 true, 첫 번째 조건이 false, 두 번째 조건이 false.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조건 두 개라면. 조건이 세 개라면 여덟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조건 두 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조건 두 개를 만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 두 조건을 우리는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true, false, 그 외에 나머지는 false.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true를 자, 배열 수식에서 true를 1, 엑셀 프로그램 내에서 true를 1, false를 0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 true 값을 1로 변환하고 false 값을 0으로 변환했다고 합시다. 여기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하면 1000이 나올까요? 조건 1과 조건 2를 어떻게 처리하면 1000이 나올까요? 예. 각각의 조건에다가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곱하면 산술 연산자이기 때문에 true, false가 다 아직 true, false였던 값들이 0과 1로 변환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그러면 요렇게 여기 곱하기죠. 그러면 AND 조건은 연산자로 처리한다 그러면 곱하기 연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내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내면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두 조건을 OR 처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하면 0과 0을 처리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0이 나오죠? 0과 1을 가지고 처리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1이 나오죠? 더하기 처리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는 1 더하기 1은 여기는 1 더하기 1은 여기서 이제 문제죠. 여기는 지금 계산하는 건 10진수가 아니고요. 이진수입니다. 그러면 이진수 1과 이진수 1을 더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더하면 결과값은 1경이 나옵니다. 이진수 1경이 나온다. 그러면 앞에 있는 1경의 앞에 있는 1이 저 1입니다. 이 1이 이 1이라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10진수 아닙니다.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요게 요거라고. 그래서 오화 조건은 뭐? 더하기 연산을 처리한다. 자, 이걸 왜 자, 이 설명은 교재 124페이지 상단에 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제가 지금 동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자, 여기 124페이지 이제 첫 번째 표 위에 보시면 배열 수식의 계산 원리 조건을 나열할 때 AND 조건은 곱하기 OR 조건은 플러스 연산을 사용한다. 자, 왜 그러냐면 배열 수식에는 AND 함수, OR 함수가 없습니다. 배열 수식에는 AND 함수, OR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곱하기 플러스라고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true 값이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값이 변하는데 이거 너무나 아는데 그 밑으로는 true는 1, 그 가운데 true는 1, false는 0으로 변환되어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곱하기나 더하기 연산 처리하면 0과 1로 변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수가 되겠네. 자, 시험에 엔드 함수, 엔드 조건하고 오화 조건이 막 섞어서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오화 조건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이 보면 물론 기출문제를 했으니 기출문제 시험 기출문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아마 오화 조건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오화 조건으로 처리하라는 대열 수식 문제가 하나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 경험을 봤을 때는 제가 이 시험을 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제가 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 제가 엔드 오화를 모르고 시험장에 갔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실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공대 출신인데 엔드 오화를 모르고 시험장에 갔었거든요. 아니라고. 갔는데 엔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접근이 안 돼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뭐 식도 틀린 것도 없고요. 시간은 흘러가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두세 번 정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나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엔드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요 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아, 그때 그게 오화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긴 한데, 그 출판사에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기출문제는 공개를 안 하거든요. 실기 기출문제는. 실기 기출문제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대한항공에 있어서. 아마 지금 아마 몇 년 전부터 아마 모든 아마 국가 자격증의 실기 기출 문제는 공개를 아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구하기 쉽지가 않고 근데도 학원서 제가 출판사에서 구해서 쓰죠. 알바 써서 문제 외워서 나오는 겁니다. 날 방식처럼. 그래서 이제 교재를 뭐 책을 만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건 한 번도 안 나왔겠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오화가 나오면 문제는 오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 문제를 내가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오화가 들어가면 너무 힘듭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잡고 엔더도 만만치 않고 조건이 많이 들어가면 엔더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개, 두 개만 다뤄서 그런데 세 개, 네 개씩 다루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오화 조건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꼴. 자,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는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자, 결제 방법별.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결제 방법별. 이제 키 조합 쓰세요. 여러분들 이제 불편하시면. 자, 절대 참조. 이꼴. 왼쪽에 있는 결제 방법 기준값 참조, 상대 참조.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라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용 내역 범위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 이꼴. 자, 일반 의료비는 이렇게, 뭐, 범위,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이 문제? 이 문제에서 왜 이렇게 작성하면 왜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논리 정연해야 된다니까. 이유는 셀에 저 값이 있으니까 참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짜리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오케이 절대. 네. 첫 번째도 일반 어류비, 두 번째도 일반 어류비, 세 번째도 일반 어류비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같은 셀 주소이어야겠네요. 절대 참조. 오케이. 두 번째 가죠. 자, 그다음
두 조건이 AND입니까 OR입니까? 방금 AND인지 OR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험은 OR가 나온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AND겠죠? 그러면 AND 함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조건 사이에 곱하기 연산을 사용한다. 저게 제일수식에서 AND의 개념이 되겠다. 그러면 두 조건, 자, 여기에 이제 뭐 한다고요? 금액의 합계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함수명에 뭐가, 자, 교재 129페이지에 돌아가셔서, 1번에 if 함수 있었어요. 있었네요. 그럼 if 함수 첫 번째 인수 조건, AND 조건, 여기까지, 콤마. 만족한다면 무슨 값 표시? 금액값 표시. 오케이. 여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이 계산해야 될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어느 위치에 가든 똑같은 범위 내에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절대 참조. 물론 뽑히는 데이터는 좀 틀리긴 하겠지만 조건이 맞는 데이터는. 자, if 함수 갈아닫고 만족하자면 처리 방법.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떤 데이터가 남아있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카드에 해당되거나 일반 어르비의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에 대한 금액값이 남아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값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화 시킵시다. 두 조건을 만족하는 금액값만 남아있고 나머지 값은 표시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값들에 대해서 뭐 합을 계산하겠다. sum. 바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게 끝인가요? 항상 이제 얘기가 항상 기본은 이거라 그랬죠. 기본은. 기본은 이거. 자, 한 개의 셀 선택하세요. 한 개의 셀 선택하세요. 한 개의 셀 선택하세요. 자, 이게 이제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세 자리 떼라고 했잖아요. 왜? 위에 단위 1,0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럼 이 세 자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다 이걸 읽으면 이게 이렇게 읽으면 이거 1억 3천이잖아. 1억 3천이잖아요, 이거.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이건 13만 2천 원이잖아요, 원래. 그럼 세 자리 떼버릴 자릿수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또 표시 형식이 나오네요.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잘라낸다라는 요 화면 보실래요? 잘라낸다는 요 코드를 가르쳐 드렸죠. 요게 세 자리보다 콤마 찍는 코드에 쉼표 하나가 들어가면 세 자리 자른다. 기억나세요, 이거? 여기 1,000원 붙이고 있던 거.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린 거 아닙니다. 표시 형식 공부 다 해놓으세요, 이거. 아마 내일쯤 또 이제 추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될 겁니다. 자, 텍스트 가로 열고.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숫자 데이터니까 숫자 데이터에서 세 자리만 콤마를 찍겠다. 샵 콤마 샵샵 제로. 그리고 쉼표. 전체 코드의 쌍따옴표 처리. 그리고 텍스트 함수 가로닫고. 자, 이게 이제 숫자를 다룰 때 이제 약인데 이 문제는 어차피 자, 이것도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퍼센트 연산에 들어갔던 부분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그때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설명을 좀 쉽게 가져간다고 한다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 자리를 그 처리 순서 심피의 처리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방금 하셨던 이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첨단위 구문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세 자리 떼버린 거나서 처리를 합니다. 퍼센트처럼 우리 어제 하셨던 0%나 0.0% 기억나세요? 퍼센트부터 먼저 처리가 되고 나서 그 낸 값을 가지고 숫자 처리한다고 했어요. 0.0, 0,0, 0.0.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빈표 부분이 먼저 처리가 되어져서 56000에서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000 세개가 먼저 떨어져 나간 이후에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첨단위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점수값만 표시하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저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이건 정답이 둘 다 정답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네 자리 값이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저게 만병통치약처럼 쓰기 때문에 저렇게 외우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니까 저거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거.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세 자리 다 잘려 나가죠. 어쨌든 결과는 같게 나오니까 이제 770 뭐 얼마에서 77로 나오고 487700에서 48 물론 48 반올림돼서 나오니까 49로 나올 겁니다. 7이 반올림돼서 저장 어 조건 두 개짜리 해볼 만하세요. 아 이건 조건 두 개짜리 문제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걸 가르쳐 드려야 좀 쉬운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수월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 문제가 두 개가 남아 있는데요. 이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 건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 문제 그럼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다 하셨으니까 베이스 3으로 갈게요. 교재 132페이지. 자, 조건 두 개짜리 이상을 다시 또 연습을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어, 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자, 문제 3번 갈 거고요. 표사의 자, 표사 찾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결제 방법과 예? 표사의 결제 방법 할부기간 표사의 결제 방법 여기 결국 결제 방법과 할부기간을 이용하여 H23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요. H23 여기 이용하여 요 영역에 할부기간 결제 방법별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할부기간별 결제 방법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두 개입니다. 카드 사용 빈도 개수네요. 계산하에 표시하시오. 카드 사용 빈도수만큼 별 표시. sumif rep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 오케이. 자, 이 표 5에 있는 이 구조를 보시는 순간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되죠?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응? 한 번 쓴지 두 번 쓴지 구분 못 하겠어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 번 사용하는 거하고 두 번 사용하는 거. 이건 몇 번 사용했었습니까? 한 번. 이건 두 번. 이건 몇 번? 두 번. 범위를 이용했어요. 요렇게 한 번, 범위를 이용해서 요렇게 한 번, 두 번.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된다고요? 자동치 두 번 써야 된다면 상대 절대 혼합을 고민하셔야 된다. 네 가지 종류를 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몇 개 보였습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할부 기간 별. 그 다음에 결제 방법별 두 개 합치면 할부 기간과 결제 방법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두 개네요. 두 개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사용 빈도,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네요. 일들의 합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면 된다. 자, 그러면 빈셋 선택하시고 자, 빈셋 선택하시고 이걸 조건이 몇 개였다고요? 두 개.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할부 기간 값을 가져와서 일단 뭐 문제 나와 있는 순서에 진행할게요. 자, 이건 상대 절대 혼합형 어디에 해당되죠? 잠깐만요. 잘못 선택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걸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자, 할부 기간 범위 선택. 자, 이건 상대 절대 혼합형 어떻게 되죠? 상상하세요, 상상.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K3 땡땡 K19. 에? 여기는 K3 K19. 여기는 K3 K19. 여기는 K3 K19. K3 K19. K3 K19. 그러면 9개의 셀에 똑같은 범위가 나타나네요. 예? 절대 참조. 이꼴 할부기간 값 참조. 자, 이건 할부기간이 기준값. 이건 데이터 종류가 뭐죠? 할부기간에 있는 이 기준값 3개월, 6개월, 12개월. 3개월 맞나요? 예? 1개월 되나요? 이 6개월 데이터 종류 뭐냐고요? 숫자겠죠. 원본의 할부기간이 숫자였는데 이 녀석이 숫자가 아니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G23은 상대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되죠? 오케이. 어디에 달러가 붙는? G에 달러가 붙는. 자, 따라서 자, 참조하는 기준값이 G23, G24, G25, G23, G24, G25, G23, G24, G25 이렇게 한 번 더 읊어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G가 9개의 셀이 다 나타나네요. 그러면 자동차에 두 번 사용당하는 G가 변화가 없어야 되겠네요. 그럼 G에 달러를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조건에 가로 닫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자, 카드 결제 방법별. 자, 그럼 결제 방법이라는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이 범위는 상대 절대 혼합 중 어디에 해당되죠? 상상해 보세요. 조건 처리할 범위에 똑같은 범위 내에서 조건 처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이거 다 상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셀에서 똑같은 범위를 이용해서 조건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제 직관적으로 절대 참조. 이꼴. 그다음 한국 카드 위에 있네요. 참조. 상대 절대 혼합 중 뭐에 해당된다고요?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안 보이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H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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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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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22, J22, J22. 자, 잠깐만요. 이것도 한쪽 방향만 잘 고민하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카드 참조, 대한카드 나라 참조 그러니까 H22, I22, J22, 22가 안 변하죠. 그러면 행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 자, 조건은 AND였습니까? Y였습니까?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는 개념의 문제였죠. AND 곱하기 AND 함수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처리한다. 자, 그다음 조건 처리 끝났는데 if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에 있죠. 그러면 if 만약 잘 되시면 그냥 한 방에 쓰시고요. 지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닝 연습시켜 드릴 겁니다. 자, 콤마 만족한다면 무슨가? 사용 빈도잖아요. 그러면 무슨가? 일들의 합, 빈도, 개수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1값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0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0값이 없다. 값이 없다. 1값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합을 계산한다. 1들의 합, 썸. 그게 개수 빈도다.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자, 셀을 선택해서 자동 채우기.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자, 그리고 잠깐만요. 셀 하나만 아직 끝난 거 아니면 셀 하나만 선택하세요. 셀 하나만. 셀 하나만 선택하세요. 제가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셀 하나만 선택하세요. 혹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다시 질문하세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 자, REPT 검정색 별 표시를 콤마 이만큼 빈도수만큼 하겠다. 마무리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 채우기 연속 2번. 셀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1번, 범위를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 2번. 그리고 저장. 지금 작성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잘 되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